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에도 끄떡없었던 비트코인. 그러나 누구나 예상을 할 수 있었던 연준의 금리 동결에는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와 금, 은, 비트코인까지 싸그리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케빈 워시는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자, 일단 점도표를 봤을 때 연준 의원 18명 중에 9명이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었다라고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케빈 워시는 그럼에도 금리 인상을 원하는 위원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6주 뒤에 다시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 문제를 재논의할 것이다라는 답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점도표를 제출조차 하지 않았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 데 이어가지고 인플레이션 목표인 2%보다 훨씬 더 높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선택이다. 연준의 정책들이 균등하지 않고 금융시장과 달리 부동산 시장에는 제한적이다 등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시장을 가장 크게 깜짝 놀라게 했었던 발언은 앞으로는 연준이 금리 결정에 대해서 대놓고 예고하거나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힌트를 주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냥 우리가 6주 후에 만나가지고 미팅을 가질 것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라 라는 식으로다가 말을 아꼈는데요. 제롬 파월과는 벌써부터 확실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준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개선시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케빈 워시, 그의 행보에 대한 일단 시장의 첫 번째 반응은 좋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채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한편 연준이 금리를 동결했다는 것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금리 동결했다고? 그러든지 말든지. 금리 올릴 수도 있다고? 그럴 수도 있겠지. 이거 뭔가요? 사람 차별하나요? 제롬 파월한테는 온갖 모욕적인 언사를 다 해놓고 전쟁 때문에 물가가 올랐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케빈 워시에게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한편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 또 공격을 감행했다는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48시간 내에 이란과의 평화협상 합의문에 서명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합의문 양해각서에 14개 조항이 공개가 됐는데요. 미국은 이란 원유 수출과 동결 자산 사용을 허용하고 최소 3천억 달러 규모의 제거 및 개발 자금 조성까지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3천억 달러는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맞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죠. 또한 우라늄 농축 문제 같은 경우는 이란 내에서 희석해서 폐기하는 걸로 일단 동의되는 쪽으로다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 유출을 또 못 시켰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공화당 측에서도 왜 이렇게 퍼주냐며 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에 양해각서가 체결 안 되면은 이란을 다시 폭격할 것이다라고 또 말로는 엄청난 협박을 이어갔었는데요. 안 쫄겠죠 이제. 이란 내부에서는 전쟁에서 본인들이 승리했다라며 축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나라가 이번 전쟁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어갔나요? 이어서 미국의 지난 5월 소매 판매가 0.9% 증가했다라고 해가지고 고유가 시대에도 미국 시민들이 지갑을 연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도대체 생각을 하고 기사를 쓰는 것인가?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가지고 지출이 늘어난 것을 보고 지갑을 열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허허 참. 물론 국내에 올라오는 기사들 같은 경우 AI로 번역 돌려가지고 짜집기로 올리는 기사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죠. 미국 시민들은 지갑을 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소비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일제히 하락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전고를 몇 번을 경신했는데 이 정도 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오늘 달러 인덱스 지수는 개떡상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금 가격 하락, 국제 유가는 약간 하락, 비트코인도 하락을 피하지 못하면서 64,271달러, 이더리움은 1739달러 선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상승하려고 했었던 알트코인들도 전부 다 다리에 힘이 풀려가고 있는 상황. 이어서 미국 일리노이주에서는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 0.2% 세금을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정신나간 법안이라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징벌적인 디지털 자산 과세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금은 소득이나 차익, 수익이 아니라 거래와 이체, 수탁 등 이용행위 자체에 부과되며 본인 명의 계좌 간에 이체에 대한 면제 조항도 없다라고 합니다. 정신이 나간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리노이주 같은 경우는
이 돈이 없어가지고, 주정부에 돈이 없어가지고 파산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주입니다. 아주 그냥 막무가내로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일리노이주에서는 암호화폐 산업이 발전할 수도 없을 뿐더러 투자자들도 전부 다 다른 주로 나가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세수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굉장히 멍청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어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어제 1020만 달러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유입이다. 블랙록에서는 1640만 달러가 흘러 들어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가장 긴장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은 스트래터지의 우선 발행주인 STRC 가격입니다. 이 100달러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흘러내려요. 90달러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반등하는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다가 오늘은 일봉을 가장 낮은 가격대에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더 높은 배당금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스트래터지가 결국은 또 비트를 매각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텐엑스 리서치의 CEO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연구 우선주의 하락은 스트래터지의 최근 비트코인 매입과 관련이 있다. 시장은 스트래터지가 더 많은 비트코인을 매입하기보다 현금 배당금 지급에 사용하는 것을 원하는 모습이다. 트레이더들은 최근 비트코인 매입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전략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과연 마이클 셀러는 해당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다음으로는 셀러만큼이나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멕시코의 억만장자 리카르도 살리나르 회장 같은 경우는 자산의 70%를 비트코인에 배분을 시켜놨다라고 하네요. 결국 100만 달러가 할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믿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가 이제 문제겠죠. 자, 한편 온체인상에서 비트코인 긍정적인 신호가 계속해서 뜨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장투자들이 2주 만에 12만 5천 개의 비트코인을 매집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또한 크립토 꾸안트에서는 비트코인 샤프 비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변동성을 고려한 위험 대비 수익률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통상 수치가 낮을수록 투자 위험에 비해 수익성이 악화된 상태를 의미를 하는 지표인데, 최근에 비트코인의 샤프 비율이 6월 11일 기준 마이너스 20포인트 수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떨어진 것이 과거 하락장 바닥 찍었을 때 그 수준이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지금 역시나 비트코인이 바닥 구간에 진입한 것이 아니냐라는 희망 회로가 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아직 한 발 남았다, 추가 하락을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설사 비트가 바닥을 찍었거나 조만간에 찍는다 할지라도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 기억을 해야 되겠죠. 꽤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하고 그 이후에 불장을 다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최근에 가격이 반등하긴 했었으나 첫 번째 저항을 뚫지 못하고 64,000달러조차 뚫지 못하고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체이스 분석가는 최소 66,800달러 위로 올라가서 안착을 해줘야 좀 강세가 보여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58,900달러 선까지 다시 밀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역시나 스트래터지의 STRC가 좀 불안해 보인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비잔틴 제너럴 분석가 역시 비트코인 꼬라지를 보아하니 한 번 더 쳐봤겠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점 갱신의 가능성 마찬가지로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요. 그나마 희망적인 분석은 무로 분석가, 최근 저점으로부터의 추세가 지켜지면서 비트코인이 63,975달러 구간에서 다시 한번 큰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 것. 자,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떻습니까? 미국 증시가 하락할 때 똑같이 떨어지고 있는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반등할 수 있기를 바라야만 되겠습니다. 이어서 어제 이더리움 현물 ETF에 960만 달러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블랙락으로부터는 1730만 달러가 들어왔다. 자, 과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ETF의 자금 유입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빠지고 있어가지고 투자자들이 힘이 좀 많이 빠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보시면은 미국 빚이 어마어마하죠.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다가 이번 전쟁에서 돈을 또 엄청나게 많이 썼습니다. 거기다가 이란 재건에 3천억 달러까지 조달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계속해서 빌리고 찍고 하겠죠. 결국 지금 당장은 달러 인덱스 지수가 상승하고 있을진 모르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달러 가치는 하락하면서 다음에 비트코인 상승할 때 더욱더 강한 연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하락장 빨리 지나가고 여러분들도 잘 견디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광주댁 부탁을 드리며 저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